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플 깔았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얘기 좀 해줘요. 이런 거 그냥 넣어줘요. 얘기를 해줘요. 촬영 전 사진 찍는 언니들. 맞아. 아직 이거 세팅도 안 했구만. 여기 뭐야? 안 되겠어. 여기다 받은 섀도우. 화장품 이름이야. 야, 통기타 여신 또 조회수 올라간다. 다음에? 쟤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그거 이러면서. 화장품이었어요? 이게 섀도우 이렇게 바르는 거. 아, 난 또 통기타 뭐 여신이라고 하길래 저도 통기타를 통기타 들고 사진 찍은.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 화장품 이름이요. 이름. 개그 프로 웃음 포인트 이해될 때. 아, 개구. 오케이. 됐어. 5번째 양식이 맛있을 때. 오케이. 자, 준비 가자.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는 언니들입니다. 후후! 저희 한번 박수 치고 시작하죠. 네, 저희 12회 오늘의 주제는요. 7회에서 읽기 어려워. 님이 님이 탈북자 두 분 이제 한국에 오래 사셨는데 나도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하신 경우 많을 것 같은데 언제인가요? 흐흐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사실 탈북 지금 둘 다 9년 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10년이 곧 있으면 되는데 내가 나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뭐 남쪽 사람 다 됐네. 약간 이런 느낌 받았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아까 뭐 지금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나온 얘기가 언어였어요. 네네. 뭐 영어를 많이 쓴다던가 뭐 아니면은 사투리 해봐달라고 했는데 사투리가 안 나온다던가 그런 에피소드들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영어 사용할 때요. 영어? 영어 사용할 때 보면은 그 북한에서는 영어를 영국 영어 써요. 영국식 영어를 써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미국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 영어를 안 가르쳐주고 영국식 영어를 가르쳐주는데 그 한국 왔을 때 제가 미국식 영어 쓰는 게 정말 좀 한국 사람답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 외래어 사용할 때요. 평소 대화에서 그냥 내가 영어를 쓸 때? 제가 외래어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한국 사람 다 됐네. 외래어를 잘 쓰네. 내가 알아듣네. 막 이러면서 아니 성희 언니는 북한 단어를 까먹었을 때가 있다고. 네. 제 주변에 이제 조금 그런 단어를 자꾸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웃으라고. 근데 못 알아듣고 그게 뭐예요? 진짜. 그러면은 진짜? 모르냐고 그래서 뭔데요? 그러면 왜 썼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옛날 고향 단어를 들으면은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예를 들어야 되는데 또 생각이 안 나. 그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머저리?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내가 그 머저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머저리처럼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있었으면 와서 한 3년 차까지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머저리라는 생각이 들어도 말을 뱉는 건 순화돼가지고 그 바보처럼 놀아 이 멍청아 이렇게 되고 맞아. 단어 자체가 이제 내가 쓰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아니 그 써니도 누가 북한 사투리 해달라고 네네네. 했는데 못했다면서요. 저보고 북한 말로 소개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 유튜브? 네, 유튜브로 예전에 그 아프리카 TV를 했었어요. 잠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회령에서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해줬는데 사람들 다 이게 좀 어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한국 사람 다 됐구나. 근데 써니씨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지인들이라는 게 다 뭐 제가 뭐 탈북자 출신인 거를 탈북 출신인 걸 알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아 북한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렇다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사투리 하나도 안 쓰냐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전혀 사투리가 없어요. 둘 다. 사투리를 한번 해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써니 씨 같은 경우 이제 좀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사투리 쓰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그치. 저도 해도 제가 막 닭살 돋고 그다음에 이상한 게 뭔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순수 북한 사투리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연변 사투리 같기도 하고 애매한 짬뽕 짬뽕. 네, 그런 상황이 돼서 항상 그런 거예요. 고민인 게 어디 가서 사투리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강박관념이 있고 또 해도 제가 오글거려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좀 지금 있어요. 또 갑자기 저는 예전에는 사투리 해보려고 할 때는 제가 북한에서 왔던 거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왕따를 당했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어로만 계속 사용을 하려고 이게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했구나. 머리에 너무 박혀있다 보니까 사투리를 사용하면은 뭔가가 창피했어요. 이게 좀 무식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막 그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가 더 머저리였던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해요. 조금 사투리 아쉬워요. 궁금한데 맞아요. 네, 두 분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간혹 이제 누가 얘기를 하기를 제 주변에 지인이 얘기하는데 막 이런 이렇게 막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니 어처구니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지금은 제가 씹어서 어처구니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듣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빠르게 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어처구니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죠. 그럼 저 뭐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 뭐 한국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사실 우리는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뭐 외래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문화권이 이제 그냥 달라지니까 그런 데서 뭐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반대로 뭐 방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이제는 별로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뭐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막히거나 저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 그런 거 좀 있어요? 네. 줄임말 사용하는 거. 줄임말 쓸 뭐라고 때는? 했죠 아까? 은어? 은어? 네. 은어나 줄임말 쓸 네, 때는? 은어 사용하는 거 뭐 요즘에는 뭐 카톡 막 엘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는데. 엘베 엘리베이터. 아까 그 뭐였다고 했죠? 똑같은 뻑카츄. 뻑카츄. 버스 카드 충전. 낄낄빠빠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자, 우리 중에 낄낄빠빠. 제일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면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놀았어요. 근데 한국 친구들이랑 말하면은 막 그 뭐지 은어도 많이 사용하고 그럴 텐데 제가 친구들은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뭐 미국인이나 프랑스나 막 이렇게 다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들이랑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신조어가 나오면 저는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이렇게 운어를 들으면은 그게 그냥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운어라는 게 원래 근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국어 사전에 있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인 줄 알았구나. 유래가 있잖아요. 근데 유래어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그냥 치맥 이러면 치맥이 뭔데? 이렇게 치맥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고? 게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인 건 줄 모르고 그냥 치맥이 뭐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래어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외래어도 옛날에는 외래어를 몰라서 소통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저는 성격이 그래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단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에 계속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 삽질해요 혼자서. 저게 무슨 얘기였을까 무슨 얘기였을까 삽질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말 흐름이 끊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쵸. 심지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영어를 쓸 때가 있어요. 외래어를 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외래어를 좀 자제를 해달라. 북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 이제 나도 이제 항상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는 은어 사용할 때 있잖아요. 네. 뭐 버스 카드 이것도 줄인 거 아닌가요? 똑같은 네.
그래갖고 그런 건데 이렇게 버스 카드 해야 되는데 뽀카 이렇게 막 뽀충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못 알아듣고 또 한 단어를 또 다시 외워야 돼요. 그런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신조어가 맨날 계속 생겨나니까. 근데 신조어가 대부분은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잖아요. 뭐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치맥 같은 거는 하도 그 치킨과 맥주를 자주 먹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신조어 같은 경우는 뭐지 그 개그 콘서트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개그 콘서트 봐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그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콘서트 들으면 저 사람들이 왜 웃지라는 게 문화적인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맞아요. 왜 웃지였는데 이제는 웃음 포인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내가 이해를 해야지 막 이러고 몰입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게 웃기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요즘에는- 같이 웃을 때 맞아요. 요즘에는 저도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탈북자분들은 그걸 이해하는데 뭐 5년 걸렸다, 3년 걸렸다, 혹은 10년 걸렸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근래에 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예능이 때도- 재밌을 때, 네. 또는 네네네. 개그 프로가 이제 이해가 되고 웃길 때, 맞아요. 약간 그럴 때, 맞아요. 그런 게 또 있구나. 그 저는 요즘에도 이렇게 뭔가 SNS 올라오는데 막 역덕 막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 역덕. 엽기 떡볶이. 아니 아니야? 역덕 역덕이 뭐야? 엽떡이 뭐예요? 역덕이라고 있는데 역사 덕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덕, 덕후. 그 막 이제 전 역사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제 보는데 이렇게 역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신조어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그 느리게 얘기하면 역덕인데 이제 사람들 쉽게 말해 야 너 역덕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덕이 뭐지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운어여도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역덕이란 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역덕이 뭘까라고 하다가 그 전체 그냥 문맥 하나를 딱 들어보면은 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역덕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왠지 신조어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가능한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자체 해석이 가능할 때 그니까. 느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얘기일까 막 이러고 삽질하고.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언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인관계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뭐라 해야 되나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남쪽이 고향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남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남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뭔가 막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대인관계에서도 약간 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막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노래방도 가고 막 술집도 가고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무슨 내가 뭐 북한 이야기 딱 나오는데 왜 북한 이야기 하냐고. 그럴 때 나 북한에서 온 거 몰랐어 하니까 까먹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까먹었어 이래가지고 나 이때 한국 사람 다 됐네 막 이러고 한국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팀플하고 이럴 때 이제 제가 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 관련된 거 저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저를 옆에다 앉혀놓고 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이게 뭘까 이러면서 그러면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뭘까? 야 인터넷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 사람 놔두고? 아니 그게 그거잖아라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북한에서 왔잖아. 그러면은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되고 진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팀플하는 거는 동기가 아니고 또 아예 다른 과 애들끼리 이렇게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북한 사람이 출신인 있겠구나. 걸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를 때 그럴 때 그쵸, 정말 옛날에도 한국 얘기했었잖아요. 사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나도 뭐 같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 나 못 알아들어. 맞다. 내가 저번에 언니 왜 포켓몬스터를 몰라? 왜 코난을 몰라? 원피스 안 읽었어? 막 이런. 나 여기 없었어. 언니가 그랬었구나. 아니 저번에 수다 떨다가 나 그때 여기 없었어. 나도 순간 까먹었던 거야. 나 당연히 봤을 알죠, 거라 알고. 생각하고 약간 그럴 때 느끼지. 언니도 그랬네. 바로 저도 가끔 옆에서. 까먹어요. 그러면은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아까 네. 뭐 북한 단어 뭐 까먹어서 생각 안 나고 못 알아들 때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뭐 고향 이제 온 지 9년 차니까 네. 고향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다고. 저 그래요. 제가요.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살던 그 기억은 어렸을 때인데 6살 때 기억인데 그건 다 나요, 기억이. 강원도에 생활하던 기억은 다 나는데 회령에서 살던 기억이 많이 없어요. 이게 점점 한국에서 생활하고 또 일에 계속 치우쳐 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생각을 계속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행복했던 기억도 다 잊어버렸고 뭐 몇 개는 있지만 뭐 슬펐던 기억도 잊어버리고 좀 그랬던 거 좀 많았던 것 선명하게 같아요. 기억나지는 않죠. 네, 아무래도. 선명하게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여기 와서 베나 TV에 와서 탈탈탈을 찍으면서 제 탈북 가정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 그랬어요. 아, 네. 그 전에는 탈북 가정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빨리 지워버리려는 그런 그쵸, 게 그쵸. 있대요. 맞아요. 뭔가가. 원래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다 잊었다가 탈탈탈해서 이제 탈북 가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게 생각나죠. 나게 됐고 또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는데 지금 역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방송을 준비하면 주제가 딱 정해지면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민간요법 이런 거 하면은 민간요법 그냥 여기서 하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남한에서 하는 것만 생각나고 북한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나 아니면 그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요. 북한 민간요법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아 그래 그때 그랬었지. 나 감기 왔을 때 나 섬유나 식초 묻혀서 콧구멍에 넣고 그랬었지. 뭐 팥뿌리 달인물 마셨었지.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청양고추 이렇게 막 그 기사에다 넣어놨죠.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 나도 그랬었지. 공감을 하는 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네.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이제 지상파나 케이블 보면은 왜 계속 근래에 온 친구를 찾잖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못 하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둘 다 20대니까 네네. 지금 온 지 9년 차면 어렸을 거의 때. 반은 북한에서 살았고 이제 한국에서 남한에서 산 지도 반인 거잖아요. 맞아요, 인생에서.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기억이 잘 나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막 사실은 이제 뭐 시청자 댓글 거기 게시판에 보면은 뭐 여기에서 자유를 너무 누려가지고 북한에서 힘들게 살던 거 생각 안 나는가 보다 이런 댓글 달아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글 보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여기 와서 공감돼요. 허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북한의 사람들을 잊어가는 건 아닌가, 내 친척들을 잊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뜨끔하는 네, 거. 저도 그런 글 읽으면 공감이 돼요. 네. 네,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체성 얘기를 이제 댓글로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 댓글을 읽고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또 깊게 삽질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정체성이 흔들린 거야. 사실은 나는 함경도 무산이 내 고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이 내 고향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인천이 내 고향인데 내가 상경에서 그냥 서울에 사는 애인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말 북한 관련 방송을 하거나 북한 관련 얘기할 때만이 내 고향이 함경북도 무산군이라는 게 기억이 나지. 그 외에 사회생활 그냥 할 때는 그냥 나는 인천이 고향이 내고 서울이 상경에서 사는 곳이 자취하는 곳인 거예요. 그냥. 써니도 혹시 그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왔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딱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래요.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정체성이 좀 많이 헷갈렸어요. 내가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서 지금 남한 그 민증 아니었구나. 뭐 어쨌든 그때는 네, 이제 학생증이랑 네네, 학생증 이제 뭐 다 한국 거고. 그리고 다 이제 주민으로 등록이 됐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 국민인데 그 선생님은 나보고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래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한 15분 정도 생각했어요. 내가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사실은 한 나라인데. 한 나라인데 그런 것도 생각되고 보면 그러잖아요. 막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뭐 맞아요.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러면은
에이션인데 어. 나 미국 사람이다 이러면 너 아시안 페이스에 무슨 미국 사람이야 막 이런 그래, 사람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좀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렸던 것 같을 때. 약간 그 고민이 많았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에는 끝에는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고향인데. 네, 고향이니까. 그거 보니까 두 분 다 청소년, 그러니까 한창 사춘기일 때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를 없이 지냈어요. 그런 게 올세도 없었어요? 네, 약간? 네, 저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막 반항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반항할 사람도 없거니와 네, 그런 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춘기는 그냥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래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또 그 한국 사람 다 됐다 느낄 때 음식으로 왜 우리 1회가 음식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성희 언니가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그랬었죠? 맞죠. 네. 혹시 음식 먹으면서 내가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느꼈던 경험 있을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잡채 먹을 때 한국 사람 다 됐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잡채가 없다 했죠? 네, 북한은 잡채가 잡채 없죠. 있잖아요. 분탕. 분탕은 있는데 잡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지는 않잖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요리는 네, 있는데 비슷하게는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그런 이렇게 야채 넣고 고기 넣고 하는 그런 잡채 요리는 없는 거죠? 있어요? 북한에 분탕이라고 있어요. 네, 분탕은 있어요. 원래 뭐 근데 이렇게 갖은 채소를 넣고 고기도 넣고 그런데 북한은 대부분 이제 당면에다가 돼지고기 그리고 뭐 생배추를 넣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콩나물 같은 것도 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처럼 뭐 이렇게 시금치를 넣고 소고기를 넣고 뭐 이렇게 표고버섯 넣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좀 차이는 다르구나. 좀 있지만 어쨌든 잡채 같은 개념이 있는데 있어요, 그게 있어요. 분탕이에요. 근데 잡채라 불러요? 아니요. 분탕이라 불러요? 분탕. 근데 잡채 먹을 때 왜 한국 사람 다 됐다 느꼈어요?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분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짠맛과 안 짠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잡채는 그냥 무맛이에요. 그냥 뭐지? 이렇게 짜지도 않고 자극적인 맛이 아니죠? 막 짜지 않잖아요. 그냥 먹으면 그냥 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북한에서 맨날 짜게 먹었어가지고 저는 한국 와가지고 딱 잡채를 먹었을 때 이게 뭔 맛이라 먹는지 몰랐어요. 그냥 맥맛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슴슴한 거. 슴슴해요. 아무 간이 심심한 없어. 맛. 슴슴해요? 나왔다. 우리는 이해했구나 지금. 나 못 알아듣. 심심한 맛. 써니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심심한 맛. 심심한 맛이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직 한국 사람이 안 됐구나 나는. 약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음식 먹었을 때 지금은 잡채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음식으로서 내가 한국 사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돼요. 더워. 저도 빨개졌어 갑자기. 저는 그럴 때 옛날에는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그냥 일반 어디 음식점 가도 내가 이 메뉴에 대해서 맛을 모르거나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를 모를 때는 그냥 거기 일하시는 분 불러서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 그러고 메뉴 이름을 봤는데 뭐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양식 주러 가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 그리고 이건 뭘 넣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는 자체가 자연스럽고 나는 내 속에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뭔가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인데 그때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탈북자라는 게 티가 나고 이러면은 나도 그러지 창피할까봐 얘기 맞아, 안 하고 맞아. 숨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고 모르면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게 진짜 탈북자가 나는 그 다 프레임을 경험했을 벗어 거예요. 던졌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게 다 진짜 다 겪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게 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걸 메뉴를 딱 주문을 하거나 물어볼 때 내가 이걸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 내가 탈북자인 걸 알겠지? 이렇게 되는 맞아요. 이게 한 3, 4년 가요. 길게는 한 5년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모르면은 메뉴 이름 봤는데 너무 힘들어. 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뭘 넣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맛은 어떤 맛이에요? 물어보고 이런 맛이다 그러면 이걸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이걸 못했다는 거죠.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또 사람은 있구나.
아니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탈북자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 그 어떤 뭐 보이부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되게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네네네. 뭐 경찰이나 제복 입은 옷 저. 보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은 군인들 보면 네. 이렇게 피하게 된다고 그런 저- 사람들 있다고 했거든요. 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한국에 그래요? 와서도 그래요. 한국에 와서도 아직은? 그래요. 예. 아직도? 제가 중국에서 살 때 공안한테 잡힐 뻔했었어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공안이 와가지고 차 밑에 이렇게 그냥 슬라이딩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막 뭐 찾는 것처럼 나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를 찾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무서워서 잡힐까봐. 도둑이 재발절인 거. 내가 잡힐까봐. 탈북자가 재발절인 거지.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국 와서도 뭐지 뭐 이태원 가서 이태원에는 경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가면은 그 3번 출구 가면 이태원 그 경찰서가 바로 있는데 3번 출구를 못 나가요 제가. 무서워서?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트라우마구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3번 출구를 딱 봐가지고 거기 경찰 있다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몸이 움직여요 그냥 자동으로. 아 그래요? 난 이제쯤이면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트라우마가 심했나 봐요. 어린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경찰만 보면 그럼 뭔가가 경찰인 사람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요. 친하게 지내던가. 좋은 방법인데요. 트라우마는 극복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늘 정면 그렇다는 돌파하는 거죠. 방법도 있고 아니 해외 여행 조금씩 가서 괜찮아지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해외 여행 갔는데 나한테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럼 경찰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경찰서는 거기 사실 도움을 주는 어, 곳인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무서우면 가서 얘기를 못 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내 피해만 더 커지고 아니고 트라우마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얘기 듣다 나는 육사 가고 막 이랬을 때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가서 잘 이제 줄임말 쓰는 거. 나는 못 알아듣겠어 지금. 나도 지금 못 알아들었어. 육군사관학교요? 육군사관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의경분들 보고 네. 전 유니폼 입은 남자들이 멋있어요. 저는 이 생각하면서 나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써니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은 이제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제복발, 수트발. 약간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섭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탈탈탈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직도 있구나. 제가 저번에 뭐지 지하철 탈 때였어요. 그것도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인데 이렇게 지하철 탔는데 그 뭐지 제복 입은 사람이 그냥 군복 입은 사람이 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지 유리 거기에 이렇게 딱 보이길래 보자마자 너무 당황해가지고 딱 돌아서서 다른 카메라.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나는 그냥 군복 입은 사람들 무서워요. 그냥 내가 무슨 잘못도 안 했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시켜요. 아직 그렇구나. 무서워. 그러면은 이거랑 다른 얘기로 아까 음식 얘기하다가 네네. 그 이런 양식이나 아니면은 요새는 뭐 카페 이런 데 다 간판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영어 간판이나 그런 게 뭐 지금은 되죠. 편하잖아요. 그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카페 영어 간판 정도는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을 이제 그냥 편하게 사용한다든지. 맞아요. 그거는 전 아직 어려워요. 저는 어플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좀 약간 길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국 사람 다 됐다고 느꼈을 때 또 다른 뭐 그런 관련해서 에피소드 없을까요? 대중교통이라던가. 저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어. 뭐 이렇게 택시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지만 급할 때는 타는데 그때 이제 타고 나서 이제 기사 아저씨랑 이제 우리 흔하게 이제 아저씨들이 얘기하기를 기사 양반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왜냐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기사분들이 다 이렇게 타면 또 요즘 시국 얘기를 해요. 혀를 차시면서. 꼭 이렇게 대화 거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면 가정사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도 보면 엄마 아빠가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그냥 맞장구 쳐주는 근데 거야? 항상 왜 기사님들의 가족분들은
뭐지 자기 와이프는 의사고 자기 딸은 뭐 다 사고 자식하는 들어가 분들이 있을까. 많죠.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잘된 부인이나 자식을 자랑할 때가 가장 보람되고 그러니까 계속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써니 씨 기사님들이 어머니도 살짝 어디 가서 써니 씨 그러더라고요. 자랑하고 있어 지금. 그쵸. 우리 엄마가 저 자랑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써니는 방송도 잘하고 애가 똑 부러져서 돈 관리도 잘하고 야 집도 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 온 줄 알았네. 아 그런 거였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자기기 사용할 때나 또 내가 한국 사람 다 됐다고 느꼈을 때 또 다른 일들 없어요? 저는 새 전자기기를 사면은 굳이 사용 설명서를 안 안 읽어봐도 읽어도 되잖아. 알아요. 그냥 감으로 그냥 다 맞아요. 그쵸. 아 그래요? 네, 그냥 저도- 그런 거? 네, 저도 아. 모든 거 뭐 전자기기 사도 뭐 조립하는 것도 내가 직접 안 보고 해도 이게 조립이 어디 들어갈 건지 다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냥 느껴질 때. 센스.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 진짜. 센스가 올라가는.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였구나. 몸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이게 옛날에는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 탈북자의 티를 벗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뻗어요? 벗어 던져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떼뽀시를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저 TV 보면서 발음 연습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어쨌든 이걸 빨리 헤어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거의 강제적이지만 어쨌든 빨리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시간을 지나서 보면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다 융화가 돼서 이렇게 일부가 되는데 너무 그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서 나를 너무 학대했던 게 너무 이렇게 좀 후회가 돼요,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그때 그 쓰던 단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서 네이버에 들어가 찾아봐야 되고 그럴 정도가 됐는데 좀 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투리 쓰는 게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 사투리 써요. 이거 고향 말투잖아요. 지방 사투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쓰는 게 결국 상피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 그쵸. 이거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탈북자분들도 왠지 저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그런데 그렇게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 정체성만 잘 잡히면은 탈북민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뭔가 10분 활용해서 적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자기를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변해야 돼 이러고 그러면은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또 우울증도 올 수 있으니까 전 겪어봤잖아요. 써니는 근데 왜 저는 아까 또 도리도리였어요?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정체성이 안 드러났을 때는 내가 창피하잖아요. 그 창피하면 그 창피함으로써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그 오픈을 얘기를 했을 때 예, 약간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시선을 보고 그런 거에 창피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한국 왔을 때 그냥 최대한 빨리 그냥 한국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냥 그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게 난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4개월 만에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발음도 좋아지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 올수록 빨리 적응하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한 4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 생활하는 게 편하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천천히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약간 또 사람마다 다른 맞아요. 거겠죠.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외대 근처 살다 보니까 지하철 타면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어디 영어도 아니고 어디 뭐 아프리카 오고 약간 여러 가지 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 그 말 하는데 부끄러운 말 안 타잖아요. 그리고 의식도 안 하고 근데 왜 세터민들이 세터민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냥 이게 지방 사투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맞아. 편하다 이거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다음에 또 간혹 보면 지하철 타시면 저는 감이 오거든요. 제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탈북민의 발음을 들으면 알아요. 맞아요. 근데 알아. 이분들은 중년의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런 하나도 의식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정체성이 벌써 단단하게 다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만 확실하게 잡으면은 맞아요.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사투리 쓰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체성만 잘 잡으면 돼요. 사실 아까 뭐 얘기를 하면서 그 고향 생각이 안 난다고 했을 때 네네. 저는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고향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뭐 내가 어렸을 때 생활을 어떻게 했냐가 뭐 내 그 생각에 이렇게 그 미래가 정해지는 거. 미래가 정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내 생각의 방향이 어렸을 때 많이 정해진다. 뭐 네네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25살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근데 보니까 10대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심리적인 요소는 될 수 있는데 정체성에 뭔가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20대부터 20살부터 30대까지 가기 전까지 요 사이에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그 뭐 정치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런 세계를 바라보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20대 초반부터 30대 가기 전까지 확립이 되는 거고 30대부터는 그 확립된 그 뭔가 자기의 사고관이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더 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0대 그러니까, 때는 왜냐면 엄마한테 그냥 가정 속에서 그냥 오야오야 이렇게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20살 전에 탈북하란 말이죠. 그럼 더 좋죠. 가능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탈북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냥. 그럼 편하지. 엄마만 힘들지. 아니면 뭐 한 5살, 6살 이때 와도 좋아요. 제 동생 보니까 저 동생 그때 왔거든요. 오는 내내 엄마 등에 업혀왔어. 얼마나 편해. 알겠어요.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발바닥에 이게- 물집지면서 왔는데. 나는 사실 정체성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언제 뭐 완성된다기보다는 계속 언니 말한 대로 발전해 나가는 거고 그것보다는 그냥 내 고향이나 어린 시절도 삶의 일부잖아요. 내 맞아요. 삶의 일부인데 그치. 그게 내가 여기에 왔다고 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약간 힘들었다고 해서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아까 써니 말처럼 네네.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나 약간 난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요. 약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힘든 시절 나도 이제 내가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싶지는 않죠.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잊어버리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목소리 큰 사람은 자기가 목소리 큰 줄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목소리 큰 친구랑 얘기하다 막 이렇게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격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굳이 탈북민이라서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성격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탈북자라는 게 티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나 쳐다보겠지. 맞아요. 그냥 성격 차이. 성격 차이에서 또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짤춤에 왔을 때는 성격이 너무 소심했어요. 소심해가지고 혼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야. 저는 지금도 삽질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서 땅 상처를 파고 무덤 파고 난리 그러니까 나도 혼자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막 생각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잡생각을 다 안 하는 거, 지워버리는 거.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혼자 삽질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잠도 안 하고. 애써 활발해졌던 성격이 또 다시 다운이 되고 맞아, 다운이 이러더라고요. 돼버리고. 그래서 맞아. 그냥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조금 단순하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요즘 뭐 미니멀 라이프 막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영어 쓰시고. 근데 이게 사람 미니멀이라는 게 다르네. 최소한의 물건 가지고 살자 이런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힘들어. 내가 자도 내는 내 잠속에서 계속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해도 그냥 내 몸만 누워있을 뿐 내가 꿈을 꾸거나 이러면 내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가 안 풀린대요. 그래서 요즘 뭐 막 보면 명상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명상하기나 멍 때리기 대회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맞아. 맞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존감 넘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을 단순하게 해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야 이게 내가 잘 돌아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치매가 안 안 돼. 걸려요. 아니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예. 저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원래 남쪽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 100일도 되기 전에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7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를 영국에서 살았으니까 처음에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좀 언어 차이 때문에.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문화도 그게 좀 다르고. 예, 그 언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영어랑 한국어의 비중이 영어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치.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초등학생 때는 솔직히 영어를 아직 많이 안 배웠을 그쵸, 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는 자꾸 나한테 너 왜 잘난 척하냐? 맞아. 왜 잘난 척하냐 이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영국에서 살았으니까 그 브리티시 아까 말한 그 영국식 발음 맞아. T 발음을 하니까 근데 그게 나는 그러니까 water라고 하는데 내 이제 같은 반 애들은 제 콩글리시 한다고 놀리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막 이러면. 콩글리시 한다고. 야 이거 워러라고 해야지 왜 워터라고 하냐? 니 왜 콩글리시 하냐?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포켓몬스터 얘기했잖아요. 나 어렸을 때 내 친구들이 본 몰라. 그 애들이 보는 막 뽀로로 이런 그 만화들 있잖아요. 나 어렸을 때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애들이랑 대화를 못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랑 똑같네. 그래서 똑같네. 약간 저번에 차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탈북자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우리 항상 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사람 사는 사이에서 다 있을 법한 일들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동생이나 친구가 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유학 생활을 하거나 그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 얘기들을 해요. 네, 처음에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뭐 몇 년 살아보니까 이제 나 이제 완전 미국 사람 다 됐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이제 막 다 알아듣는다고. 그냥 같은 사람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뭐 저는 약간, 이렇게 튀는 뭐 이렇게 별난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저도 굳이 의미부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게 정체성이 더 확고해진 게 뭐냐면 미국 여행 갔다 와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부나 이쪽에 갔을 때는 정말 다 백인들만 있고 오히려 동양인이나 뭐 흑인을 찾아보는 게 힘들어요, 서부 쪽은. 근데 뉴욕 가면요 그 뒷동네 바로 할렘도 있고 그런데 뉴욕은 많은 인종이 거기는 원래 살죠. 산업 단지나 산업시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면은 다 일하러 온 사람들이 사는데 정말 각국에서 온 사람들, 피부색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한국에 이 남한에 와서 겪었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자유롭고 말 그대로 그냥 프리덤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다 사는구나. 그리고 어울려서 사는 걸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나도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그냥 이렇게 굳이 생각을 하려고 해서 생각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써니는 오늘 얘기하면서 어땠어요? 저는 하나 또 생각난 거 있어요. 네, 한국 얘기하세요. 사람 같다는 거. 네. 노래방 갔을 때 노래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때 2008년도 전에 노래도 내가 내가 부를 수 있을 때.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를 선택해서 부를 수 노래 있을 때? 선택할 때 내가 내가 오기 전에 노래인데도 내가 노래 부를 때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 나는 반대로 반대요? 노래방 가면 우울해져. 왜요? 나 요즘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를 못 부르겠어. 아니 다 그러니까 막 불러요. 이거 티티 막 이런 거 있잖아. 티티. 바로 나오지롱. 그런 거를 못 하겠어. 왜냐면 나는 노래를 부르면은 노래방 가면은 다 뭐 트로트 이런 거만 부르는데. 왜냐면 복식 호흡이 안 돼 있구나 아직. 이렇게 트로트나 이런 거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북한의 노래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흥겹고 그런 게 비슷하니까 그냥 부르는데 여기 와서 막 헬로티티 부르라 그러면은 막 영어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호흡이 짧잖아요. 일단 다 이게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다 정해 있잖아요. 그 가사가 정해져 있는데 노래방에서 부르려면 나 혼자서 불러야 돼. 그 여러 명의 그 담당들을 내가 혼자서 다 담당을 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숨이 가빠와. 그래서 나 진짜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남한에 와서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던 게 트로트는 느리니까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으니까 감정이 이해가 되고 그럼 감정이 실어서 노래하면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트를 부르게 되는데 얘네가 아니라 이 아이돌 노래들은 너무 빠르니까 못 알아듣겠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지 진짜 난 놓고 기욱자도 모른다는 식으로 알아들어도 무슨 소리만 그냥 나는 거야. 앵앵거리는 특히 멜로디가 랩. 느껴지고. 그래서 뭐 나오면은 그 헬로 티티 이것도 처음에는 티티인지 무슨 티티가 티처리예요? 뭐 아니요. 이거 우는 표시예요. 우는 표시. 표시인데 그게 이제 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은 그냥 저게 뭐야 막 이렇게 되고 감정이입도 안 되고 아니 써니 처음에 노래방 가서 애국가 불렀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 네. 이제는 좀 다른 노래를 부르나요? 지금도 애국가 불러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간이 딱 경건해. 1분 남았다 이러면 애국가 딱 틀어놓던가 아니면 경건하게. 100명의 위인들 딱 틀어놓고. 분명히 위인 알죠 그 노래. 몰라요. 막 한 6분 막 7분 동안 맞아. 하는 뭐 그런 노래가 알아요. 있어요. 역사 그리고 뭐 장보고도 나오고 맞아. 세종대왕도 나온다는 거 알아요. 맞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래 좀 다양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면서 뭐 이제 또 탈북해서 올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후배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을까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마음을 굳건히 믿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되게 착하니까 너무 북한에서 왔다고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땐 창피했었지만 그래서 또 여기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창피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저는 시간이 뭐 약이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한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그런 트러블이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이 되지 않나. 저는 되돌려 보면은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빨리 탈북자인 그걸 벗어버리겠다고 막 노력하면서 자기를 학대했던 게 굉장히 지금도 싫은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킬 예의나 예절, 도덕 이런 걸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서 뭐 사투리 쓰거나 이런다고 해서 누가 욕하진 않거든요. 사실 탈북민들이 많이 욕먹는 게 사투리 써서 욕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인해서 예의범절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욕먹거나 그런 건데 또 길어진다. 아무튼 괜찮아요. 네. 시간이 약이고 너무 노력하는 건 좋은데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왜 학대하지 나는 빨리 안 변하지? 왜 나는 빨리 적응하지 못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조급해할 필요 지나면 없다. 다 적응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내 삶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삶을 사랑하고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게 내 삶이 어떻다고 하든.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학생들 간에 뭐 흑수저네, 은수저네, 금수저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럴 시간에 나한테 주어진 건 그냥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이 내가 뭐 말하려고 했지? 되게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또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빨리 변하겠다라는 마음에 조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경쟁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뭐 대안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대안학교 내에서 경쟁 심리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 심리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급에서 누가 영어를 되게 잘해요. 수업 듣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영어를 잘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 잘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만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영어를 잘하면은 뭐 영어를 잘해야 된다 해서 영어를 확 할 필요도 없고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뭔가 경쟁하는 자체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진짜. 그렇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학대하고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너무 경쟁 안 하는 것도 나태해지긴 하지만 너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기자가 되고 싶어, 나 방송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걸 한 우물만 한 곳만 파면 되는 거지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똑같네요.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네, 그거예요. 그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가장 같아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거 있잖아요. 팔다리 달고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있지만 가장 네. 중요한 건 멘탈만 꽉 잡으면 돼요. 네, 정체성과 이어지는 말인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다들 뭐 사실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맞아요. 한국 사람 다 됐다고 느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도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이런 주제로 저희가 얘기하지 않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